찾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들을 찾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야도 그 살 때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택지로 개발되고 나면 가격이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탁에 대해서 저희가 신탁된 것 중에 프로젝트별로 해서 여러분한테 지분으로 다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다 이게 나눠준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 여기 있는 분들의 숫자가 기적은 7만 명, 10만 명이 그대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모여 있고 또 자산이 어디 도망가도 않고 국세로 다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 국세가 부가가치자 모든 자산이 저한테 부동산에 압류가 안 붙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신탁을 해서 여러분 1200억의 보호를 받은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만 요거 한번. 자, 지금 계속 신탁이 오로지 자기의 작품이고 신탁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이런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근데 아마 우리 실제 방송에는 제 방송 같은데 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방송을 하시는 게 없는데 그냥 아니 신탁 등기가 돼 있는데 압류를 붙일 수가 없죠. 신탁법상. 이게 붙일 수 형식적으로 그럴 뿐이지 신탁이 돼 있다고 해서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파산관리 자체가 부인을 서로 제기하면서 신탁을 공론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수님이 쇼 정말 그만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쇼가 이제 끝날 무렵이 아닌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이변하는 짓거리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우리 피해자 이 시더스 가족들이 이제 많이 알았어요. 이제 막 변호사급 정도로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뭐는 속고 뭐는 속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뭡니까 김영 씨가 오늘도 이성희 유튜브 방송으로 생쇼를 혼자서 헛쓰고 하고 있다. 근데 완전 힘이 빠져 있어. 우리가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거든요 원래. 힘이 빠져 있는 걸 보고서 정말 힘이 빠진 이유가 지금 두 가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이제 그 행정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잖아요. 보정명령 아주 힘든 걸 받은 거죠. 아까 일정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14일 내에 보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14일 내에 보정을 안 하면 기각이거든요. 그렇죠. 기각이죠. 기각인데 시간 더 줄 수는 있지. 뭐 2주간 줬지만은 조금 줄 수는 있는데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을 때 그걸 법원에 허가해주는 게 안 되는지 몰라요. 어쨌든 2주 내에 보정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정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힘이 빠진 요인이 될 거고 두 번째 아까 이렇게 보면 파산 완전히 이제 부인의 제기한 소장을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 정확하게는 전체 내용은 안 띄웠는데 파산 완전히 아주 강하게 부인의 소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가 모든 자산, 집에서 거두대 집에서 몰이든 고인이든 모든 자산을 진짜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구하는 이런 내용이 좀 보이더라고요. 성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성명 내용도 너무나 보니까 좀 날카로운 게 아닌가 싶어서 이성 변호사 입장에서는 희생 사건에서도 보정명이 내려왔는데 이거 너무 거의 어려워. 그다음에 또 부인의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하기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면 초가 몰린 그리고 또 회원들이나 채권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어머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에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다. 빠진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다.
첫째, 보증명령을 받은 것은 그걸 14일 내에 보증명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부인 여수에 대해서 소장을 받고 나니까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추론을 가지고 엄윤상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면 초과에 올려 있기 때문에 이세기 변호사가 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요. 그리고 엄 변호사나 우리 김홍근 대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죠. 저는 두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세기 변호사는 절대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회색의 보증명령이 나올 것 다 알고 미리 준비해 왔고, 앞으로도 그 보증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회생채권 지정은 이미 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본인들은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서 정말 위임장을 쓰고 주민등록 등본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인감증명을 떠서 본인들 앱에 다 등록한 이 자체가 전산 앱을 통해 갖고 계속적으로다가 위임장을 지금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5만 5천 원, 뭐 11만 원, 22만 원 받고 그런 걸 해서 서류 작성해서 올려주는 거, 그렇게만 하는 것만 채권을 신고하고 받는 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식으로다가 10,000개, 20,000개, 30,000개, 50,000개, 70,000개 받아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이미 알고 참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앱으로 다 받아갖고 앱으로다가 딱 동시에 저걸 다 해서 갖고 가면 진짜 판사가 가져온 거를 집계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아세요? 판사가 받아갖고 집계해서 데이터로다가 만들기까지 할 거를 이미 앞서서 이성희 변호사가 다 저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임장에 받을 때 지금 회생에 관한 거, 또 여기 뭐 국세에 관한 거, 항소에 관한 거, 각종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가 6가지의 동의서를 위임장에다가 다 바꿔다 갖고 데이터를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몇 명, 지금 몇 명,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일이 아니라 일주일 주고, 아니요, 3일 주고 저 해갖고 오라고 해도 다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앞서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엄 변호사나 김홍건 대표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고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진 것 같아서 천만에요. 그렇게 개인별로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싸서 갖다 주려고 그러면 회생신청서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 신고서라든가 이걸 별도로 받아갖고 하려면 지금부터 받으려고 그러면 2주 동안에 몇 명을 받겠습니까? 이미 위임장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니 회생이 어떻게 신청을 할 거고 그거 돌아갈 때는 미리 판도를 읽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참 너무너무 웃기죠. 또 하나 뭐 앱을 갖다가 파산 관제인데 갖다 주라고? 아니 그걸 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회생을 하기 위해 갖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받고 있고 10만 명대 8만 명을 다 받으려고 해서 계속 이제 매주 받아갖고 이게 받고 있고 또 받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회상 절차를 받고 있는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가 보죠? 전혀 정보도 모르고 있는 끝으로 한마디 얘기할게요. 절대 이성희 변호사나
이성희 변호사는 절대 가능한데 언 변호사나 김홍건 대표나 당신들이 볼 땐 절대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나중에 회생돼서 진행돼 가는 걸 다 놓고 보면 그때 가서 뭐라고 이런 회생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국세 찾아오는 거하고 그 다음 국세를 내야 하는 거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 낸 거를 찾아오는 때 2천억이나 3천억을 찾아올 거라고 추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산관제는 1200억의 국세를 낼 생각을 하죠. 이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차이는 2천만 원에 여기 낼 거하고 받아올 걸로 이렇게 찾으면 그거는 3200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그 집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데 그래 뭐를 갖다 놓고 아니 남 업무 방해하는 거예요? 왜 앱을 갖다가 파산관대 있네 갖다 주는 순간부터 데이터도 다 날라가. 정지하고 있어. 갖다 쓸 수도 없어. 말 같은 말을 하고 일 안 해본 사람들이 진짜 아마추어 수준에서 일하는 거하고 프로가 일하는 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허가 표시판을 등에다 걸어놓고 살림허가가 받았니 개발허가를 받았니 아니 그걸 묻는 자체가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계 도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설계 도면을 갖다 놓고 말을 하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겁니다. 이 상식으로 머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현장에 실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판사가 받아서 집계하고 데이터 모을 걸 앞서서 다 받아서 데이터 모아가지고 전산으로 다 갖다 주는 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리고 항고를 한 걸 파산에 항고 받아진 이유가 딱 하나요. 파산을 진행했던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요 사람들이 먼저 받아가려고 하는 악의를 가지고 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각됐던 사례가 판례가 지금 울산지법에 있었다. 이런 걸 증거 자료를 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래서 3만 7천 명으로다가 이걸 항고를 냅니다. 그래서 서류로 받았던 거하고 앱으로 받았던 거 합쳐서 3만 7천 개인가 몇 개를 갖다가 여기 항고할 적에 갖다 제시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미 항고에 3만 8천 명, 7천 명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렇게 앞서서 절차상 하져 있는 걸 제시하니까 그래서 항고가 받아들여졌더라고 저는 보는데 왜 제가 잘못 봤나요? 항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도를 읽고 있나요? 이걸 보면서 참 일할 줄 모르는 사람과 일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악평하고 그냥 가급적이면 다 회생됐고 다 절차상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잘 이렇게 되면 그때 이렇게 매도하고 거짓택하고 무효라고 그랬다가 그거로 인해 갖고 언 변호사나 KTN 김홍건 대표가 어떤 당신들 말을 듣고 이거를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항의나 그거에 대한 피해는 당신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면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해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정말 10분의 1 오히려 김영홍 씨 그분이 얘기하는 것보다 채권의 10분의 1을 모아야지만 그걸 갖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지금 열심히 서로 채권단 협의회라든가 여기가 연합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이미 신청한 게 6천억대가 넘는 걸 가지고 신청을 해서 참 진짜 이게 비교도 이렇게도 비교가 안 되는가? 오늘은 이런 말을 듣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